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요, 요즘 계속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비판의 강도가요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서도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 의식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시기적으로나 또 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 역풍이 지금 많이 불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말이죠, 인수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비판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떠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의를 좀 똑바로 지켜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는 과연 지켜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와대 이전 TF팀이 지금 현재 인수위에 있는데요, 오늘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 상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지난 2012년도 조선총독부 간접 경무도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인데, 끝내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를 떠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2017년도 5월 10일 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불과 임기 종료 1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가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말로 스스로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께 했던 약속 또다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 약속하고 무산시킨 사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우리 국민들은 실제 그 어느 때보다도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좌절과 분노 속에서 지켜보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쳤고,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고집했고, 법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의 실패, 그리고 국민에 향한 분열 정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 최근길에는 시장에 둘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그리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다. 이렇게 취임사 중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약속, 취임사 약속 어느 것 하나 지켜진 적이 있느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종식시키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실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는 전면 개방해서 취임 즉시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경호를 핑계로 파기한 청와대 개방 약속을 실천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노력을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것이 지난 5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독재를 엄중히 심판하신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이러한 반박문을 내놨어요. 자, 이렇게 오늘 또다시 반박문을 내놓은 이유는 JTBC 대담을 통해서도 비판, 그리고 청와대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 여기에 대한 이 답변 내용에서도 본인의 실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라요, 이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 이렇게까지 들이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너무나 문재인 대통령 참 뻔뻔스럽죠.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금 집무실 이전, 지금 국민들이 어제 1시간 만에 140여만 건의
이 청와대 관람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찬물을 끼 얹으려고 작심을 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찬물은 본인에게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또 굉장히 이준석 대표 이 비판적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적 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예, 뭐냐? 이 한전공대 행사, 즉 한전공대가 바로 이제 한전에서요, 이 수조 원 지금 적자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탈원전 하겠다고 상징으로 이 한전 대학을 만들었어요. 이 대학 공식 이름은 무슨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7일 날 말이죠, 이 한전공대 가서 이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교 방문 기념이겠죠,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1기 학생들이 말이죠, 이 점퍼를 하나를 선물했어요. 근데 이 점퍼가 색깔이 문제입니다. 색깔하고 이 견장, 여기 이 어깨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어깨 쪽에다가는요, 왼쪽 어깨에다가는 숫자로 1 퍼스트, 그러니까 1ST, 그러니까 퍼스트라는 거죠. 1기. 그 다음에 이 색깔은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이에요. 이걸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 SNS 올리니까 이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네티즌들이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검수완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참 여유 있는 당대표다. 그만하시죠. 그만 하산하시죠. 그리고 또 검수완박은 원내대표 권성동이 하는 것이고, 당대표는 지방선거를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 반박. 자, 이러니까요, 또 다른 네티즌은 그래서 이 대표가 파란색 1번 점퍼 입고 있는 건가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극우 성향의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도 유사한 비난이 나오고 있고, DC 인사이더, 국민의힘 갤러리, FM 코리아에서도요, 이 점퍼 색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민주당 색깔이고 또 기호 1번이 민주당이니까. 이러니까 다시 이준석 대표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연대생은 모두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아붙일 기세다. 대학교 초청으로 행사에 가서 해당 학교 의상을 선물 받아서 한번 착용하고 사진 찍었다. 억지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 그러면서요, 차라리 서울 간선버스 색도 바꾸라고 하라.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입어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아라. 이렇게 반어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논란을 만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상투적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걸 논란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저도 이게 바로 이준석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패널 정치의 한계. 이 이준석은 말이죠, SNS를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이걸 선물 받았다 이거예요. 선물 받았으면 사진 찍는 것까지 좋아. 이걸 왜 SNS에 올립니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자, SNS에 올리면 이런 네티즌들의 비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나요? 이준석 머리가 그렇게 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이준석의 이 패널 정치, 이준석의 SNS 정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비판을 하는 걸 갖다가 신촌에서 연대생들한테 다 연대생이 민주당 지지파냐, 이런 걸로 빗대서 자기 행동을 합리하지 말아라. 예. 본인이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아니, 선물 받았다, 고맙다, 이거 SNS에서 자랑거리가 됩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러고 집에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사진을 학생들과 같이 찍다 하더라도 SNS는 안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난마다 마땅하다. 이게 굉장히 경솔하고 가볍고, 예, 진지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선거가 6월 1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는 이준석,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원회에 더군다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를 떠나서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반성을 요하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국면에 있는데 지금 파란색 조끼를 입고 폼 딱 잡고 찍은 거를 SNS에 올라와가지고 그걸 비판하니까,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1제, 지금까지 야당인데요, 곧 여당이 되는데, 이러한 곧 여당이 될 대표 행보입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에도 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이거는 뭐 그동안에 뭐 너무나 오랫동안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귀가 따갑도록 이 김하익의 불법 출금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걸 수사하려고 들으니까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행사한 정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검 반부패였던 김학의예요. 죄송합니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요. 이 사람이 출세를 해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고검장까지 가 있고 지금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재판이 열렸는데 매우 중요한 증언이 나왔어요. 누구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차장검사인데 지금은요 서울 북부지검장으로 승진해 있어요. 검사장급으로. 자, 이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얘기입니다. 이 안양지청 차장검사였던 배용원, 이분이 대검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바로 누구한테 받았냐? 이성윤한테 받았는데 이성윤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대검과 법무부에서 다 얘기가 된 일이다. 그러니까 대검하고 얘기가 하고 더 이상 수사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하지 마. 수사하면 다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배용원 차장검사 이런 증인, 결국은 이성윤이 이거 실형을 살해야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오늘 법정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규현 검사의 혐의점을 발견해서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에 2019년도 6월 19일 날 이현철 안양지청장 승인을 받고 나서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이성윤 고검장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성윤이가 이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얘기가 다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서울 동부지검장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으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판장에 나온 검사가 뭐라고 다시 또 질문했느냐면, 자, 이성윤 전화 연락이 법무부나 대검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출국 금지인데 왜 이걸 문제 삼냐는 취지였고, 이에 증인은 대검이 수사를 원치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맞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배용원 검사장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성윤 고검장의 말을 듣고 뭘 이런 것을 문제 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으로 금지된 정황을 보고받은 후에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나 싶었고 출국 금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규현 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 황당했다. 이런 이 진술을 오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성윤이의 이 외압 의혹 이제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이 이런 사람은요 사실 이거 제대로 하면 법정 구속감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권 침해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재판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법정 구속을 하라, 그리고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 평균적 눈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국민의힘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소통령이다, 왕장관이다 그러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위가 출발하면서 말이죠. 장제원은 비대위원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윤한홍은 지금 이 당선인 캠프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 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수위에 배당이 되니까 행안위하고 국방위원회로 사보임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로 이 장제원 그리고 윤한홍 이 두 사람을 법사위로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복귀를 통해서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공세에 관해서 제대로 맞받아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각별히 챙기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더 공세가 더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나와 있는 중요한 뉴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